앞서 보신 대로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사업 분석 보고에서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국정원 북한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회 첫날 김정은이 이제 개회에서 이런 말을 핵 개발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런 말을 또 했는데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책임 있는 핵보유국은 지구상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6번째 핵보유국이 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계 비핵화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세계 비핵화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되면 6대 강국이 되면은 나머지 5개 그 핵보유국과 함께 전 세계 핵무기를 다 없애겠다. 그래서 세계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서 미국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조금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현재 북한이 세계 비핵화 그러니까 그 많은 해외 언론들이 비핵화라 그러니까 야 북한이 혹시나 핵을 폐기할 의사를 보인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헷갈린다. 예. 그 핵무장력을 강화한다는 소리도 하면서 또 세계 비핵화 소리 하니까 북한의 진정한 의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세계 비핵화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핵무기를 폐기하려면 너희들도 전부 다 핵무기를 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의 그 의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장 큰 그 미국의 북한의 적이 미국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서 1대1로 한번 회담을 해서 핵 폐기하는 회담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들은 절대 자신들의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을 뭐 얘기한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절대로 예. 자기들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번에 7차 당대회 때 당규에다가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핵경제 병진 노선도 아마 명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니들이 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정은이 또 이렇게 한번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이상 또 당 대회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만큼 더 큰 의미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당규약에 이 내용을 명시하는 거 이건 명확 관화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규약에다가 그러니까 헌법에는 2013년도에 핵폭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은 최고의 법이지만 북한에서는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과거에 황장엽 씨가 네.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했는데 황장엽 씨가 탈북해서 여기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헌법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할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헌법이라는 것이. 가장 북한에 중요한 건 당규약이거든요. 네. 당규약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핵보유국을 헌법에다가 명시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핵보유국인 것을 이렇게 헌법에 넣었다라는 대적인 의미고 진짜 내부적으로 핵보유국의 의미를 주려면 당규약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규약 한번 전문에 들어갈 겁니다. 핵보유국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 김일성의 당, 김정일 당 그러다가 이번에는 김정은 당까지도 해서 이 자기 그 선대와 자기하고 이 동일 반대를 놓는 그런 그 균형을 넣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유일 사상 10대 원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 무조건성, 완전성으로 해서 자기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거를 유일 영도 10대 원칙으로 바꿨는데 아마 유일 영도 10대 원칙도 이번에 당규약 개정할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주요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또 주목해 볼 부분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여기 자주권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 자주권이 예. 이게 북한 주장을 들자면은 자기들이 위성 발사한 거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놓고 위성 발사한 것도 자주권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미 군사연습을 하면서 핵전쟁 도발을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도 자주권이고 예.
그다음에 이 자주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핵무장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하는 것 자체도 자주권의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있는 한, 그다음에 자기들의 핵무기 핵보유를 제재하는 한,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제재하는 한, 이런 건 모든 것은 자주권 위반이기 때문에 네. 자주권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의 키 리저브 훈련이나 독수리 연습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핵으로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북한이 예. 지난 1953년 이후에 끊임없이 노려오는 게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예.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보유국이 돼야 됩니다. 핵보유국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1대1로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하면 더 이상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불가침 협정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야, 우리가 남조선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하니까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느냐. 그래 나가라. 라는 논리가 다 형성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자꾸 핵보유국 소리하는 것은 유엔 제재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도 중지시키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도 시키고 하는 것인데 가장 큰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미군만 없으면은 바로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군 철수를 북한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말대로라면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어떤 한 발언들을 본다면 국제사회가 원하는 건 싸그리 다 안 하겠다는 그런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비핵화 발언을 놓고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어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임스 클래퍼 그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 기간 중에 이제 이런 평화협정 거론했던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북한이 주장했던 게 대미 평화협정 아닙니까? 네.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언제 시작되냐면 1974년도에 시작됩니다.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먼저 미국하고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이제 14년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국가 제일 목표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그런데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북한이 중국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중국에다가 우리가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싶은데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비핵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이 뭘 했습니까? 중국이 앞장서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야 북한이 니들하고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비핵화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중국이 자꾸 이제 미국에 압력을 갑니다. 자,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비핵화를 동시에 좀 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임스 클래퍼가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 문제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러 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데 지난 2월 7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에 유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 대표부가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또 제임스 클래퍼가 DNA 국장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인데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11월 8일 날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지난 8년 동안의 민주당 집권 기간 중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이렇게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공화당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은 비핵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동결 의사만 예. 표시하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북미 회담을 시작하고 그것도 나아가서 육자회담을 한번 개시해 보려는 의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한테 쫓아와가지고 당신들 양보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물어본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풀어보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발언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거에 비하면 태도가 조금 유화적인 표현을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 자체는 이번에 저 당대이기 때문에 예, 당대이기 때문에 당대 자기네 자기 부하들 입장에서 당원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경한 그런 표현들은 쓸 수가 없죠. 일단은 내가 뭐 통일을 정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핵폭을 인정받으면 선제 공격 안 하겠다. 이런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북한이 태도가 변했느냐? 지금 1월 6일 날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쭉 그 논조를 보면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변한 게 없고 노동신문에 발표했던 그 논조들하고 김정은 태도는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표현 자체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그 표현을 뒤집어 보면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미군 철수라든가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 이런 것이 그 말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태도 관련 언급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짚어왔는데 그 영상 보면서 특이한 점을 저희가 좀 많이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양복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언론상에서 양복을 입은 모습 보는 게 그 이색적이잖아요. 좀 그렇지 않아 왔었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 봤을 때 김정일의 복장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장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트를 입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의미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변화된 모습.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새로운 신시대가 온다.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2012년 4월 달에 김정은이가 제1비서될 때도 양복을 입었었고 네. 2014년도 국방위원장으로 재선될 때도 양복을 입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직책을 맡기 위해서 양복 입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양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현재 북한의 인민복과 양복의 의미가 다릅니다. 인민복은 근무복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런 어떤 원형 그대로 가겠다는 뜻인데 네네네. 양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북한 체제가 그런 나름대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 쪽으로 그러니까 개혁 개방의 표현을 안 써도 나름대로 그래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중국식 개혁 개방은 그래도 약간은 그 노선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입은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한 다음에 6.28 경제 개선 조치가 있었고, 네, 530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 보면 뭐 어떤 얘기냐면은 농민들한테 분조를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 도급제 비슷하게 해서 재량권을 많이 주고 생산물을 이제 판매하는데 뭐 한 30%는 국가에 70%를 국가에 주고 30%는 이제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반대로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장 교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량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 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복 입은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 기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태도와 그리고 복장과 관련된 예.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봤고요. 또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당대회 끝나고 나서 평화공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번에 예. 김정은이는 반드시 통일 문제 관련해서 뭔가 제안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군사회담을 뭐 제안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핵무기 관련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논의를 하고 싶은데 북한은 자기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무기 없는 나라하고는 대한민국하고는 절대로 핵무기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군사회담을 하자 그러면 가장 큰 게 NLL 문제일 겁니다. NLL 문제. 그다음에는 우리 대북 확성기 문제, 대북 전단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뭐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을 납치했다지 않습니까? 네. 회담을 통해서 납치한 거 내놔라 이 소리 하려고 군사회담 제안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관련해서 김일성이는 조국 통일 5대 방침을 내세웠어요. 73년도에. 그다음에 이어서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일은 93년도에 전민족 전자가 더 붙었어요. 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네. 김정은이도 요번에 통일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려면 뭔가 아주 큰 걸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의서 내용 중에서 김정은 나름대로 현 시세에 맞게 통일 방안을 좀 이렇게 새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 제안하지 않겠나 하는 게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네. 38로스에 의하면 이제 퉁계리에서 핵실험 그 징후가 또다시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대회 이전에 핵도발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국제사회 제재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말을 좀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뭐 분석이 긍정적인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이후에 어떤 그 당대회 이후에 주변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핵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북한이 왜 5차 핵실험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3월 15일 날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했어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핵탄두에 실을 수 있는 핵기폭장치 실험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부하들이 이 두 가지 다를 이행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차 핵실험을 일단은 이거 당대회 전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SLBM을 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km밖에 안 날아갔고 그다음에 날아갔는데 공중 폭발했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30km만 날아가게 연료를 넣었고 공중 폭발이 아니고 핵기폭 장치가 폭발했기 때문에 예. 아까 그 미사일에 실어 있는 핵기폭 장치가 폭발했으니까 김정은 지시가 다 이행됐고 핵능력을 다 과시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5차 그 3월 15일 지시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5차 핵실험 없이도 당대회를 개최한 것이고 네. 다만 현재 언제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퉁계리 핵실험장에 그 승용차 넉 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핵실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평양에서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인사권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실력자들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고 우리를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의 평화협정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중국도 계속해서 유엔 제재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또 5차 핵실험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막으려면 당신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하고 예. 나를 핵보육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당대회는 진행 중이고 5차 핵실험 여부에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된 상태인데요. 네, 네. 만약에 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뭐 태도 변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뭐 주변국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대화 테이블이라든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래서요, 현재 중국이 그 앞장서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그리고 핵 동결, 현재 핵무기를 더 이상 증강시키지 않고 현재 수준에 동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한다면은 미국하고 북한 간의 북미 간 회담이 시작될 겁니다. 그 회담을 계기로 해서 육자회담이 다시 재개되고 또 그를 통해서 현재 그 동북아 긴장 완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현재 북한도 한번 압박을 하고 미국도 압박을 해서 현재 그 핵 동결의 약속을 좀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이 기회에 육자회담을 개최를 하게 되면은 이 동북아에서 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군사회담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라 이런 요구를 넣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현재 적대 관계를 자꾸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 편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또 그 한미일 그 3자 공존하고 있고 해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이 동북아가 북방 삼각관계와 예. 남방 삼각관계가 대립하던 그 모습이 다시 한반도에서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당대회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역시 관심을 끄는 게 김정은이 어떤 감투를 쓸 것인가 그리고 핵심 요직에 누가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상하시겠습니까? 이 세감투는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을 최고 수위로 모시겠다 했기 때문에 감투를 분명히 쓰게 돼 있는데 어떤 감투인지 정말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네. 일단은 김일성이가 영원한 국가 주석이 됐고 김정일이가 영원한 총비서고 영원한 국방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가질 게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는데 예. 만약에 이걸 뒤집으려면 그 김정일이를 영원한 그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3차
당 대표자회입니다. 근데 당대회가 그보다 한 급 높기 때문에 예. 당대회에서 그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가 영원히 가져가지만은 당 총비서는 김정은한테 주겠다라고 결의를 한다 그러면 그 가능하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4차 당대회 때 1960년도에 폐기됐는데 당 중앙위원회 그 위원장이나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김정은이를 호칭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정은 당 중앙 이렇게 불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인데 네. 인사 문제인데 나이가 90에 가까운 사람들을 뭐 한두 명 정도는 은퇴시키지만은 그래도 네. 북한이 노장청이라는 그 조화가 있습니다. 노인네들을 활용해서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중간 간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청년들을 동원해서는 그 건설 사업을 하고 해서 노장청 조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은퇴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